안녕하세요. 어쩌다 경제입니다. 7월 1일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궁금증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네, 어쩌다 경제에서 오늘 다룰 주요 국제 경제 뉴스 세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캐나다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디지털세 계획을 접고 다시 무역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계획인데 한국 등이 포함된 일부 국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6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과 다르게 유럽중앙은행 목표치인 2%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첫 소식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캐나다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큰 IT 기업들한테 세금 물리려고 했던 거요. 그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문제 삼았죠. 이 세금이 미국 혁신을 막고 또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이게 걸림돌이 될 거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아, 압박이 상당했군요. 그렇죠. 게다가 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부담이 꽤 컸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계획을 접고요. 대신 7월 21일까지 미국하고 새로운 경제 협정을 맺기로 하고 바로 협상에 들어간 거죠. 원래는 캐나다 사용자로 돈 버는 기업들 연 2천만 달러 이상이면 2022년부터 소급해서 3% 세금 매기려던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계획이었죠. 근데 큰 무역 마찰 피하려고 한 결정이겠지만 캐나다 국내에서는 아니 너무 쉽게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참 국제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국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특히 미국 같은 강대국의 입김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연합, 영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레스강 제품이요. 여기에 반덤핑 관세를 5년이나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스테인레스간 반제품, 그러니까 빌릿이나 열간 압연 강판 같은 제품들이 주요 대상인데요. 관세율도 꽤 높아요. 적게는 20.2%에서 많게는 103.1%까지 부과가 됩니다. 와, 100%가 넘는 것도 있네요. 네, 중국 정부 입장은 그거죠. 외국 기업들이 너무 싸게 판다, 즉 덤핑을 해서 우리 중국 철강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 이걸 막아야 한다, 이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당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높은 가격 장벽으로 작용하는 거죠. 뭐랄까, 수출하기가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스테인레스강 제품들이 주로 배 만드는 데나 컨테이너, 철도, 아니면 전력 설비 이런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아, 쓰이는 곳이 많군요. 네, 그래서 관련 산업 전반에 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좀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독일의 6월 물가 상승률이 딱 2.0%로 떨어졌다고요. 이게 유럽중앙은행 22 목표치랑 정확히 같은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건가요? 네, 일단 ECB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입니다. 유럽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그 독일 물가가 안정됐다는 건 유럽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아하. 이렇게 되면 ECB가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특히 9월 회의 정도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경제 뉴스라는 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변수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항상 하지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당장 국제유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최근에도 좀 급등락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 같은 이런 외부 요인들도 언제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품 가격은 좀 안정세로 가는 것 같아도 이 서비스 부문 물가는 여전히 좀 높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22가 좀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금리 인하는 아직 확정은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쯤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 속에서 나온 경제 용어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거 두 가지 저희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반덤핑 관세.
이게 뭔가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 옆 나라 치킨집이 있다고 쳐요. 자기 나라에서는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받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뺏으려고 우리나라에서는 막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아, 반값에. 네, 이런 식으로 원가보다 싸게 팔아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걸 덤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 정부가 너무 싸게 파네. 정상 가격하고 차이 나는 만큼 벌금 내. 이렇게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 바로 반덤핑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산업을 좀 불공정한 가격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수입 벌칙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불공정 경쟁 막는 수입 벌칙금이군요.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유럽 중앙은행 ECB는 어떤 곳인가요? 네, ECB. 이것도 비유를 들어볼게요. 유로라는 똑같은 돈을 쓰는 유럽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을 하나의 아주 큰 아파트 단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파트 단지요? 그럼 ECB는 이 아파트 단지의 중앙 관리사무소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장이 단지 전체의 난방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하잖아요. 그것처럼 ECB는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경제가 너무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 너무 식지 않도록 경제 침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관리 비격인 유로화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거죠. 아, 경제의 온도를 조절하는 관리사무소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온 독일 물가 소식은 이 관리사무소장이 전체 난방 온도를 약간 더 낮춰도 괜찮겠는데 하고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죠. 캐나다의 세금 정책 변화부터 중국의 무역 장벽 그리고 독일의 물가 안정 소식까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중에서 당신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아니면 좀 더 궁금한 점은 없으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쩌다 경제에서 이런 주제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뭐 예를 들면 각국의 이런 보호무역 조치가 결국 그 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같은 질문도 좋고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저희 다음 방송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셨다면 저희 어쩌다 경제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순간을 꼭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쩌다 경제는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경제 지식을 한 뼘 더 키워드릴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